지구는 반복적으로 추워졌다 더워졌다 합니다. 인류가 없었던 옛날에도 그랬죠. 반면 최근의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에서 수십 년 단위로 기온이 떨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도 왜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변화가 인류 때문이라고 할까요? 1920년대 지구의 온도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기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진 않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구는 빙하기 간빙기의 사이클이 있고 현재보다 더 더웠던 시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간빙기라는데 그러면 어차피 더워지는 시기 아닌가요?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일사량이 10만 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사량 변화 때문에 빙하의 크기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변하면서 온도 변화를 더 증폭시켰다고 하죠. 하지만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0여 년 동안 일사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40년 동안은 약간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관찰되는 지구의 온도 상승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때문인 건 어떻게 알죠? 기후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왔고 그 결과 최근 몇백 년간의 지구 기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사량의 변화입니다. 일사량은 길게는 밀란코비치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만 짧게는 태양 흑점의 변화에 따라 11년 주기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구도 조금씩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자연적 요인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내뿜는 이산화황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구름을 형성하고 이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요. 대륙권에 분출된 이산화황의 경우 몇 주 내에 비에 씻겨 곧 없어지지만 큰 화산 폭발의 경우 이산화황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수년간 머무르면서 태양빛을 반사하고 전 지구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난화 효과도 있지만 이산화황에 의한 냉각 효과가 더 즉각적이고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과거의 기온변화 그래프를 보면 큰 화산 폭발 이후 수년에 걸쳐 지구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N의 IPCC의 보고서에는 과학자들이 기후 모델에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들만 반영했을 때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900년대 초까지는 계산 결과가 실제 지구 기온의 관측값과 일치하는 반면 1950년대 이후에는 관측된 기온이 계산 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자연적인 원인만 고려해서는 최근의 기온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후 모델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요인들, 즉 온실가스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을 추가하면 계산값이 관측된 결과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델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모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자연현상이나 법칙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 모델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많은 기후학자들이 이 모델의 오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물리학에서 오류를 찾고 그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들 중 한 명이 되었듯이 기존 과학 이론의 오류를 찾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큰 성공과 명예를 갖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지난 수십 년간 이 기후 모델을 뒤집을 새로운 발견은 없었고 현재는 인간의 영향 없이 자연적인 변화로는 최근 100년간의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올라갔다는데 그러면 1960년대에 지구 기온이 떨어진 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지난 150년간의 기온 변화를 보면 기온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대한 화산 폭발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194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기온 상승이 주춤하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데 이 현상은 화산 폭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내뿜는 것은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닙니다. 이산화황도 함께 내뿜는데요. 앞서 화산 분출의 경우에서 봤듯이 대기 중 이산화황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40년대 이후에는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둘 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요. 이산화황으로 인한 냉각 효과가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스모그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과 산성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하나가 화석연료에서 황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대기 중의 이산화황 농도는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모순적이게도 이산화황에 의한 냉각 효과가 사라지면서 197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기오염을 감소하더라도 대기 중에 이산화황을 뿌려서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대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대책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